안녕하십니까. 한신설의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최용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남한테 맡기지 않고 소유자이신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슴에 스탬프 명찰을 달고 지금 안내에서부터 접수 진행을 맡고 계시는 분이 소유자이다 전 준비위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좀 분발하라고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소유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한신설의아파트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통합을 함으로써 보다 가치를 높이고 또 여러 소유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크로리버파크와 원베일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재건축의 신이라고 불리시는 한영기님을 모시고 통합 재건축의 가져올 장점과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을 직접 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한신설의 통합 재건축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내일 다시 또 돌려보실 겁니다. 한영기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신설의가 414세대라고 들었고요. 오늘 의자가 200석 이상이 지금 의자가 놓여 있는데 뒤에 서 계신 분 포함하면 거의 25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전에도 이 한신설의 재건축 관련 이런 자체 설명이나 이런 모임이 있었나요? 항상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오늘 제일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오늘 제가 200명 이하로 오면 안고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하여튼 딱 보니까 지금까지 한신설에 대단히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존재감 하나도 없었죠. 대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뒤쪽에 붙어서 한 400여 세대 이 소규모 단지에 여 옆에 있는 미도 아파트보다 약간은 전체를 좀 먼 길은 하지만 미도 아파트보다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시죠? 그렇게 존재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정도라면요. 여러분들은 8년 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8년 안에 입주라는 것은 3년 뒤에 이주한다는 겁니다. 이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포 사동이죠. 원래 거기에 설의마을이 좋은 동네죠. 원래는 거기에 통합을 해서 한 1250, 1300세대가 지어진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반포의 새로운 어떤 그 랜드마크급 아마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오늘 설명회가 나중에 영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마 다시 배부가 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맥시멈 2시, 9시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짜리를 부랴부랴 지금 자료 수정하고 줄여서 설명을 대단히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건너뛰기도 하고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2번, 3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답이 뻔한 거기 때문에 아마 대충 몇 마디만 들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진기 준비위원장님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여기에 책임자가 안 나오시면 어떡하죠? 자,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니까 최근에 메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결국은 이 설명회를 방해하고 못 오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방해하더라도 그래도 교수라고 들었는데 좀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거짓말 몇 가지 5개만 정리했는데 이보다 훨씬 많아요. 오늘 설명회 한영기와 끝장 토론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 대표적인 거짓말. 제안을 3번이나 했고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안받은 적이 없다. 정비구역 지정 후 법적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통합해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최대 이익이 보장된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령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법적단체가 아니고 준비인은 그냥 임의단체예요. 근데 그래도 법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구청의 승인을 받는 단체는 추진위가 맞아요. 그럼 추진위가 협상하면 우리 이익을 더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요 말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역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건 맞지 않아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서초구청이 강요하다시피 통합재건축을 공유하는 것은 한신서의 이익보다 행정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 여러분들이 단독 재건축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 통합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당신 단독 재건축은 안 돼. 근데 이거를 자기네 행정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통합을 강요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궁정과 동구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힘든 단지다. 궁정과 동구는 자체적으로 안 된대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하지 못한 이유다. 이것도 대표적인 거짓말. 자, 궁정이 2014년에 정비구역 지정됐고 2015년에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지금 중단 상태예요. 왜 중단했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중단한 게 아니고요. 상가하고 동의를 안 해줘요. 상가하고 갈등이, 상가는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상가가 30몇 명이. 한 2평짜리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에 내놔. 근데 아파트 30몇 채를 일반 부당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줘버리면 아파트는 수입이 왕창 줄죠. 그래서 10년 동안 싸우고 그거 싸우다가 늦어지니까 추진위원장 바뀌고 이러면서 못한 거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그거를 최근에 합의했답니다. 그래서 상가 동의서를 다 받았대요. 상가한테 아파트 주기로 결국은 조합이 손든 것 같아요. 추진위가. 그래서 금년 9월에 총회하고 금년 10월에 조합설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9월 다음 달에 총회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지리해신에서 진입도로는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서초구청이 거짓말한다. 그리고 우리 구역 지정 신청서를 불가 처분했다. 그런데요, 도로 때문에 불가 처분을 했으면 국토부에 이 지리해신 받은 거 갖다 줬어야 되는 거잖아. 야, 국토부는 이게 된다는데 왜 서초구청 너는 안 돼? 그런데 국토부 담당자도 저 지리해신을 본 적이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해신이 있다는 건 이것도 생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통추위에서 야, 이 지리해신 한번 내놔봐. 못 줍니다, 지금. 있었으면 줘야죠. 이 예도 많은데 이 양반이 그래도 로스쿨 교수라니까 법은 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시설의 통추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라는 게 지금 오늘 주관하는 데인데요. 저기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재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재준이. 자, 지금부터는 여기는 통추위 위원장을 거짓말도 안 했는데 그냥 너 이렇게 해서 너 이걸 뭐 법적 조치하겠다. 허구한 날 협박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설명이 오늘 또 제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까 이렇게 이진기 위원장이 이거 순 거짓말이다. 이런 것도 거짓말 아니면 저는 당장에 고소당할 겁니다. 내일.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나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공인입니다.
이 유튜버가 전국의 모든 재건축 관련인 사람들 유튜브 다 돌아서 다 봅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하면 언젠가 어느 전문가한테는 뽀록이 나죠. 그래서 절대로 오늘 제 말은 사실만을 말씀드린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끝까지 오늘 시간 넉넉히 하고 9시까지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뒤에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가 자문한 대로 여러분 한다면 아까 같이 8년 안에 입주하고 지금 현재로 34평 여러분 입주돼 있다. 통합해서. 그럼 몇 억 갈까요? 34평이 지금 입주돼 있어. 통합해서 1300세대로. 70억. 누구시죠?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70억은 무리지. 아니, 온벨리에 그 한강 보이는 게 지금 72억인데. 거의 60억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27평이 얼마에 걸리는지 아시죠? 48평이 27억? 지금 국민은행 평균 시세가 27억입니다. 48평이면 내가 볼 때는 34평을 바꿔도 수억을 더 받는데 27억. 그럼 34평 받고 그냥 60억이라고 그래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내노라는 지금은 변방에 그야말로 존재감 없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유명 단지로 탄생을 합니다. 8년 뒤에. 보통 이 정도 제 오늘 말만 잘 들으시면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박수를 한번 쳐줄 것도 한데 같은 반포동에 사시는데 이렇게 박수에 인색해가지고 되겠어요? 자,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감히 여기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토론을 거부하겠죠. 이게 자신 있으면 왜 토론을 거부합니까? 자, 오늘 설명은 이렇게 돼. 한신설의 재건축. 근데 반포 미도, 제일 먼저 반포 미도 1, 2차하고 한신설의 세 군데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왜 재건축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지 극명하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의 전반적인 비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내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얼마나 내지? 이게 추정 분담금. 이거를 단독 대 통합 대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통합 재건축 성공 사례. 그 다음에 통합 합의서라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 통합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핵심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진기 준비위원장이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진행했고, 근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15일 날 니네 단독 재건축은 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 말로 너 안 돼. 이거 아니고 공문으로 처분, 정식 처분. 정식 처분은 뭔지 아세요? 억울하면 60일 내에 서초구청에 이의신청해. 그래도 안 되면 억울하면 뭐 90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해. 그 다음에 1년 내에 행정소송해. 라는 게 아주 공문에 써 있어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게 재건축 단독. 그런데 이진기 위원장은 정말 어제 뭐 그제까지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통합 방해를 하고 있죠.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진기 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추진이 구성하면 법적 단체에서 그때 통합 협상을 해야 우리가 이익을 본다. 왜 이 주장은 결론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통합 못 하거든요. 통합하지 마. 나는 안 해. 근데 통합하지 마 하면 주민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고 몇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하고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진기 위원장이 저에 대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꾼, 그죠? 그 다음에 외부의 업체도 아니야, 전문업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뭔가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모아놓고 설명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여러분 모았나? 여러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몇 번 빌었어요, 사정하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만 빈 게 아니에요. 이 위원장님만 빈 게 아니고 동궁에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저 궁전에 장서희 그 추진위원장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진짜 바쁜데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한테 야, 딱 보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제가 허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설명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하고 대우건설에 21년을 근무한 재건축의 아닙니까 건설의 전문가입니다. 도곡동 타워프리즈 3차 현장 소장을 겸했고요. 그대로 결정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종합컨설팅사의 부사장으로 4년 동안 종합컨설팅 책임자로 실제로 컨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3회, 감사 1회, 기술자문 2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한영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건축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죠? 한영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 90 몇 번째 합니다. 강남에 50 몇 건데, 강남 뿐이 아니고, 한 5개 이상의 조합을 상대로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런 설명회를 지금 90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왜 90 몇 번째를, 대한민국에 이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90 몇 번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회는 일방적으로 내가 준비한 설명뿐이 아니고, 이따 질의응답할 때, 질의응답은 그냥 아무 질문이나 여러분 하잖아요. 여기에서 질문을 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못 옵니다. 근데 오늘 테스트 하세요. 저 아무 질문이나 해서. 지금은 HK 미래주택연구원의 대표이사 겸 원장입니다. 이건 재건축 재개발 종합컨설팅사고요. 종합 컨설팅사 하니까 또 여기 좀 붙어가지고 뭐 좀 용역 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관심 1도 없습니다. 서로 오라고 그래서요. 제가 제 능력 이상으로 여러분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도왔던 주요 내용만 설명하면 신반부 3차 원벨리죠. 14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못한 거를 저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조합원이 아니신 분으로 6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신반부 2차 17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 못 간 거를 제가 직접 나서 10개월 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줬습니다. 아니 이 자체로 10몇 년씩 못한 거를 전혀 조합원이 아닌 제가 다 도왔어요. 압구정 1구역, 2구역 조합 설립을 도왔고요. 방배 5구역, 반포 주공 3주구 시공사 계약 해지를 제가 직접 설명회 열어가지고 계약 해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 해임은 7군데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대치음막, 개포주공 4단지, 역산 개나리 4차, 신반포 2차, 과천 주공 6단지, 요 옆에 반포 주공 3주구, 한강맨션. 진짜로 문제 있는 조합장 많습니다. 거기 비대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위죠. 이 통치가 비대위라고 합니다. 정대위라고 하는 데는 지금 제주인 이진기 위원장을 정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진짜 위원장이 문제가 있고 조합장이 문제 있다면 도왔습니다. 저런 조합장 때문에 같이 싸잡아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을 설명해서 날렸어요. 이게 조합장 해임하는 건 자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시공사 날리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올림선수촌 여기 3단지는 정밀 안전진단 통과를 도왔고요. 통합 재건축만 물론 온베이를 제가 2015년에 이 5개 단지를 통합해서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 다음에 대치 상용 2차, 대치 우성 1차 통합시켜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신반포 1차도 사실은 1동부터 19동, 그 다음에 20동, 21동으로 통합 재건축입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개포 현대 1차, 경남 1, 2차, 우성 3차 4개 단지 통합을 시켜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요. 이 옆에 있는 신반포 15차, 19차도 제가 설명해서 도왔습니다. 자, 요즘 지금 설명회 하고 있는 데는 광진구 자양동, 아주 여기 좀 떠오르는 데입니다. 한강변에 한강 우성에 5개 단지 통합을 지금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시범 삼성 한신, 분당 시범 한양, 여기는 지금 현재 4,200세대를 7,000세대로 짓는데 여기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기도 30일 날 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특히 통합 재건축은 이 앞에 미도 아시죠? 1차, 2차. 미도처럼 자체적으로는 거의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통합이 너무나 정답인데 자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리더 한두 명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 한두 명의. 여러분 이진기 위원장처럼 극렬하게 방해해. 통합은 한대. 근데 이렇게 해야 이익이니까 이렇게 한대. 그러면 또 여기는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싸우면 여러분 스스로는 완벽하게 70% 80% 한쪽에 기울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서 저를 초대했고요. 그나마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당연히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제가 왔는데, 저 예부 꾼대로 왔다? 55개 플러스 알파 단지, 설명회 90회 이상. 여기 사진 찍어서요. 사진 찍어서 아무 조합이나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영기가 일 도왔는데 설명회도 해주고, 뭐 조합장도 날려주고, 계약서, 시공사도 계약 해지시켜주고, 조합서 설립해주고, 별걸 다 도왔는데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1원도.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설명회도 여러분뿐이 아니고 궁전, 동궁도 저한테 찾아와서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무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2주 동안 꼬박 준비해서 오늘 설명회를 무료로 합니다. 근데 재건축이 정말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요. 제가 왜 재건축이 신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신반포 아크로 리브파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최단기간 신기록입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신기록. 도시계획 심의 관리처분 인가까지. 여기에 보통 다른 조합은 3년에서 7년, 10년까지 걸립니다. 저는 입주까지, 철거하고 이주하고 철거, 모든 인허가에서 이주, 철거, 입주까지를 4년 8개월 만에 끝납니다. 이건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이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태아조합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이거는 인허가하고 이주 철거하고 이거를 병행을 해서 투트럭을 해야 하는 이런 특별한 전략 때문에 했는데 다른 조합이나 조합장들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여러분들도 재건축하면 1300세 되면 한 달에 금융비용, 금융이자만 몇십억 됩니다. 한 40억, 한 30억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당기면 30억이 절감되는 겁니다. 10달 당기면 300억이 절감되는 거죠. 자, 조합원 분양 시간이 법적으로 도정법상 1개월 플러스 1개월 2개월입니다. 저희는 15일 만에 끝냈어요. 여기에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똘똘똘 뭉치면 여러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조합에 비해서 한 달하고도 4분의 3을 당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변경,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1년 만에 끝내는데 이건 아무리 빨라도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2주, 다른 조합은 보통 6개월입니다. 여러분도 6개월 할 겁니다. 내가 조합자면 3개월 안에 끝냅니다. 어쩌면 2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반포 저기를 790세대를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절반에. 그 다음에 철거, 성면 포함해서 저는 6개월 만에 끝났는데요. 다른 조합은 1년 6개월 걸립니다. 1년 6개월. 그 다음에 준공하고 이전고시하고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일반 분양자한테는 이전 등기를 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를 저는 준공하고 4개월 만에 아크로 리브파크 준공을 등기를 해줬고요. 다른 조합은 아무리 빨라도 1년, 보통 9년까지 갑니다. 근데 이 등기가 빨리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늦어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이 등기 나기 전에는 대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세가가 왕창 떨어집니다. 왜? 등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2, 3억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등기 넘겨줄지 3년 뒤에 넘겨줄지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엄청 빨리 받아야 돼요. 역사 이래 4개월, 앞으로도 5년, 10년 뒤에도 이렇게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해냈어요. 아크로 립학과 그냥 1등 된 거 아닙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전문가가. 7년 연속 그래서 언베일리 입주할 때까지 연속 최고가 아파트였고요. 국내 신축 최초 평당 1억을 그 실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 수익성 2016년 기준으로 기존에 여러분처럼 33평이 요즘으로 보면 한 58억 가는 34평을 받고 그때 당시 돈으로 9억 원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지분율 도급제로 변경해서 분양 수입을 엄청나게 올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20동, 21동을 중간에 제가 통합시켜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때 한 1200세대 되는 거를 이걸 통합해서 1600세대 만들어서 지금의 한때 7년 동안 1등 아파트를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저절로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1등이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분양까지. 이 고분양까지 이때가 최악의 상황인데 한국리스와 한국갤럽이 3,400만 원 평균 최고가 3,900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평균 4,130, 최고가 5,010만 원. 이때 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저놈 아파트는 세상에 5천만 원 넘는 아파트 말이 되느냐. 그때 주변 단지 대치 청실 여기 대치 잠원동의 레미안 팰리스 그다음에 351차 이런 데는 전부 다 한 3천만 원 할 때 그러니까 분양가 34평균으로 10억 할 때 저희는 14개 했으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성공해서 대박을 냈죠.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아크로가 1등 할 수 있었던 게 제1호 서울시 제1호 특별건축법 우수디자인 인정을 받아서 각종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상은 완전히 공원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며 이런 것들은 지하에 창고를 써서 쓰레기차가 지하로 내려가서 수거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이 결정적으로 천정고 30cm 높인 거. 이제 강남은 무조건 기본이 30cm 높입니다. 이때만 해도 건설사도 감히 30cm 높일 생각을 못했을 때 저는 30cm 높여서 결정적으로 이게 히트를 한 거죠. 천정고가 2.6% 높아진 거.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가스 렌지를 없애고 인덕션으로 바꾼 게 접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인덕션이죠.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나 다양화를 이때 제가 그 유행을 시킨 거고 강남의 대세가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이송 설비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조합장 하기 전에 전부 다 남양, 한강 조망하고 상관없이 남양이 돼 있던 거를 한강 조망대는 전부 다 북향으로 바꾸고 그리고 한강 조망에 대한 걸 엄청나게 홍보해서 지금의 한강 조망의 프리미엄이 아크로에서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언베일리에서 정점을 찍고 있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옥상층에 4세대 올라다가 옥상층에 한 세대만 구성하고 있는 게 펜트하우스입니다.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펜트하우스 살고 있는데 한 30평짜리 잔디밭이 있는 뭐 이렇게 테라스라든지 이런 테라스가 저희 집에 동서남북으로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 100몇 평이 집이 있고요. 이게 한강이나 남쪽 전체를 다 조망이 되니까 지금 강남의 모든 단지들이 이제 그 펜트하우스 열풍이 불어서 다 펜트하우스를 놓고 있죠. 이 아크로가 13년 전에 설계를 했지만 이런 어마무시한 설계를 해서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다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미안 언베일리. 아까 얘기했지만 5개 통합했고요. 레미안 언베일리 제가 통합시켜서 통메가 카드라는 거 2019년 12월 달에 써서 착공을 4개월 동안 당기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수백억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래서 피했는데 다시 야 우리 분양가 상한제 맞자. 왜? 허그한테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너 분양가를 4,891만 원 이상 하면 안 되라고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한테 얘기해서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맞자. 난 자신 있다. 5천 몇백만 원 받을. 여러분 일반 조합장 같으면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보통 허그 보증 받는 게 분양가 상한제 받는 것보다 20% 정도 더 높은. 그러니까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4,890이 아니고 한 4,100만 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감하게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받아서 4,891만 원, 5,668만 원의 승인을 받아서 700 몇십만 원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양 수입이 앉아서 500억. 이게 분양 세대수가 200 몇 세대밖에 아니기 때문에 500억이지, 세대수가 1000세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몇천억에 그냥 이익이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4평 72억, 그 다음에 53평 106억, 지금 평당 2억을 최초로 찍은 대단한 아파트가 됐죠. 아까 보면 온빌리 통매가 카드, 이게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이는 주택보시공사 허그가 작년 7월에 정했던 분양가 4,891만 원보다 오히려 평당 778만 원이 높은 것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신설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옆에 이 성모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게 미도 2차, 미도 1차입니다. 누가 봐도 모양으로나 뭐로나 둘이 합쳐야죠. 그런데 왜 지금 각각 가고 있어요? 통합 안 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아주 손톱만한 거 요거. 조합장은 누가 하고 뭐는 뭐 하고 요만한 것 때문에 싸움박질 하다가 못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긴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1260세대고 나홀로 지금 1739세대로 재건축합니다. 이건 435세대고 558세대로 재건축합니다. 여러분들은 단독으로 하면 414세가 한 550세대로 재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도 2차하고 비슷하죠. 근데요, 여기는 미도 2차는 금년, 정규구역 지정이 완료됐고, 여기 미도 2차는 금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반려, 끝. 그래서 실제 거래한 가격을 보면 미도 1차 33.3평이 금년 6월 14일에 7층이 38억, 그 다음에 27.8평이 5월 16일 날 25억 1천, 11층입니다. 노얄층. 여러분은 더 노얄층 27.1평 12층이 2월 23일 날 18억 8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평당가로 보면 1억 1,400만 원. 여기는 9,029만 원. 여러분들은 6,900만 원. 자, 미도가 분명히 위치 좋습니다. 위치 좋아요. 그 다음에 속도도 거의 이제 같이 갑니다. 진행 속도도. 그런데 평당가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오직 지었을 때 여기는 558세대, 이거는 1739세대 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거 내에는 설명이 됩니까? 1차가 모양도 거지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높다라는 게? 근데요, 여러분 또 미도 2차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6,900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홀로 소규모고, 지금 통합이라는 얘기는 전혀 지금 없고, 지금 단독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정규구역 지정이 돼서 언제 조합이 설립될지 귀신도 몰라.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아. 그러니까 18억 8천이죠. 그래서 6,900만 원. 실제로 재건축 할 때 통합하고 단독하고의 차이가 그냥 지금 현재 거래 가격도 문제지만 입주했을 때는 더 열받게 벌어집니다. 입주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앞에 힐스테이트나 저기 레미안 퍼스트잖아. 가격 차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현대동궁 224, 신반포 궁전 108, 여러분들이 414세대죠. 그래서 각각 단독으로 하면 이렇게 돼서 단독으로 하면 1150세대입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존에 지금 용적률 216%, 216%는 수익성이 되게 낮습니다. 지금 땅에 비해서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궁전 같은 경우는 155%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8세대인데 255세대로 재건축이 됩니다. 253세대로. 1.5배 가까이를 짓죠. 여러분들은 414세대에서 550이면 한 30%? 그 정도밖에 40%밖에 채 안 들어요. 근데 여기는 2.5배를 지니까 일반 부담이 엄청 많아지고 부담금이 왕창 여러분들보다는 부담금이 줄고 환급금이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여러분 반려. 여기는 완료됐고요. 여기는 아예 신청도 안 했고요. 조합 설립은 이건 귀신도 모르고요. 여기는 10월에 조합 설립됩니다. 궁전은. 여기는 준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얘는 금년 10월 지나서 금년 12월 말까지 둘은 통합해서 조합 설립 변경해서 한 조합이 될 가능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합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각각 하면 1150인데 왜 1250이나 1300이 되느냐? 통합의 장점이 뭐냐? 단지마다 사이사이에 있는 국유지 도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여러분한테 기속이 됩니다. 무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요 소공원. 이거 쓸모없는 공원이거든요. 공원 같지도 않은. 이것도 잘하면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통합한다면 서초구청이나 서울시는 파격적으로 여러분을 돕습니다. 파격적으로. 그래서 이걸 편입하면 약 한 950평, 여기에 300% 하면 약 100세대에서 150세대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50에서 1300세대. 그러면 이것만 해도 상당한 수익성이 여러분 이익이 되는 거죠. 통합하면. 자, 재건축 절차나 일정을 한번 볼까요? 단독 했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 자, 지금 여러분들 정비구역 지정. 지금 불가예요, 불가. 그런데 마냥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10년만 해줬듯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면 한 10년 뒤에나 정비구역 지정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고요. 도로를 확보하기 전에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금년 10월에 조합 설립하잖아요, 궁전이. 그러면 여기는 정비구역 변경이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하고 이제 9월 달에 동의서를 다 내서 10월 달에 합의하면, 10월 달에 통합하기로 최소한 합의하면 11월부터는 한신설에 동궁, 궁전 3개를 합친 전체 면적을 가지고 정비계획 변경을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변경을. 이제 지정이 아니죠. 변경입니다. 변경은 새로 지정하는 거에 보통 한 정상적으로는 2년 걸릴 걸 1년이면 끝납니다. 변경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1년 한 다음에 조합 설립은 단독은 한 10년 만에 이제 끝났어. 조합 설립하려면 요즘은 추진이 건너뛰고 조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지 만들고 조합할 수 있는데 최소한 자체적으로 하면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변경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 지금 궁전에 조합이 있습니다. 궁전의 조합에 한신설애가 들어갑니다. 동궁이 들어가서 하나의 변경된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기분 나쁩니까? 조그마한 애들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이런 8년 만에 하려면 밑으로는 바지 가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9월 달에 내고 통합 합의하면 금년 12월까지 먼저 조합 설립 변경을 먼저 해놓고 완전히 한 조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는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합 시비 1년씩 걸립니다. 사업 시행인가 내가 볼 때는 서초구청이 파격적으로 도와주니까 이거 서초구청이니까 5개월. 여기는 뭐 1년 걸리겠죠. 관리처분인가 여기는 통합이 엄청 좋아졌으니까 4개월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단독을 하면 수익성도 안 나오고 이제 누가 단독을 했냐 이렇게 할 거라면 추가 부담금 폭탄 맞고 하니까 이게 관리처분 총회에서 통과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때 이제 조합장 너 해임시키고 또 새로운 조합장 나오고 그래도 많이 봐줘서 2년 만에 난다고 칩시다. 이주철거는 똑같죠. 1년 6개월씩. 그 다음에 공사 입주까지는 3년 6개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은 33년 10월이면 입주합니다. 8년. 지금으로부터. 그런데요.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진짜 빠르면 15년. 보통은 20년 뒤에 지금 2025년, 2045년쯤에 여러분 아마 상당부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는 제가 사가지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저는 오래 살 거니까. 자, 단독 재건축은 뒤에 도로 부분을 설명하겠지만 12m 도로를 확보 못해서 재건축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통합하면 궁전에, 여러분 지금 진입도로 옆에 궁전이죠, 땅이. 궁전을 통합하면 궁전에서 12m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기부 채널을 하기 때문에 통합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9월 말까지 동의서가 필요하냐? 이진기 위원장은 야, 지금 무슨 동의서 빨리 정비구역 지정받고 추진이 승인된 다음에 거기서 협상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를 내야 되는데, 근데 한영기는 금년 9월 말까지 동의서 내라고 여러분한테 통추위한테 얘기하고 여러분한테 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동의서요, 양식 내가 다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철에서 양식 다 만들어 드렸고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 9월 말까지는 반드시 9월 말에 안 되면 여러분 진짜로 통합 안 됩니다. 진짜 통합 안 돼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왜 9월 말까지 돼야 되는지. 자, 신반포 궁전이 2014년 8월에 정비구역 지정받았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추진 승인 받고 아까 이진규 위원장처럼 10년 동안 헤맸어요. 왜? 상가 때문에. 상가 때문에.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양보해버렸어요. 그냥 빨리 짓자. 아파트 줄게.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가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자, 그래서 10월 달에 하는데, 이때 이 세 개가 최종 통합 합의를 하면 9월 달까지 다 내서, 아니, 두 개는 통합됐고, 우리 한신설해가 9월까지 동의서를 다 내서 10월 달에 최종 합의하면, 아까 바로 조합 설립 변경으로 들어가서 금년 연말까지 아예 3개 단지 조합 설립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정비계획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진지 만들고 조합 설립 만들고 하나 필요 없어요. 그냥 금년 12월에 저절로 정비계획 지정 여러분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통합 합의만 되면 금년 12월 말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요. 세 개가 통합된. 자, 그런데요, 금년 9월까지 안 하면 얘네들은 이미 10월에 조합 설립 인가 나고 11월부터 궁전하고 동궁은 정비구역 변경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5년 될지 10년 될지, 전에들도 동궁이나 궁전도 여러분들이 재건축이 단독 재건축 불가하는 걸 알아요. 도로 문제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정비구역 지정받을지 10년 뒤에 추진이 받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5년 10년 동안 기다릴까요?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지겨워서 지금 상가한테 아파트를 주기라고 합의했는데, 통합이라는 게 내 이익만 찾을 경우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가버려요. 10년, 12년 뒤에는 얘는 입주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월 말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통합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통합을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9월 말까지 동의서는 채워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답변이 두 분만 지금 두 분만 답변했어요. 자, 9월 말까지 동의서 채워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덥네요. 나중에 가격이나 조건들 한번 단독대는 550, 아마 1250, 아마 15년에서 20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8년에 9년. 그 다음에 재건축수 달라집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기 35층 이상이 힘듭니다. 궁전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가 28층으로 아마 호텔 있죠.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단독으로 가게 되면 궁전도 35층 이상 힘들고 여러분 단독으로 35층 이상 힘들고. 근데 세 개를 합쳐놓잖아요. 여러분 단지가 뒤쪽에 있는 거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49층은 어떤 45층까지는 허가받습니다. 35층하고 49층하고는 그 자체로 아파트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27평이 아까 국민의 시세로는 평균 시세가 18억 3천, 그 다음에 48.8평이 27억입니다. 근데 통합을 해도 지금 현재 시점은 아직 통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될까요? 통합했어. 그래서 조합설립 변경까지 다 받았어. 그 다음에 정규개혁 변경을 들어갔어. 일이 되면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새로운 어떤 뭐 진짜 존재한 어떤 한시사회가 1300세 대단지로 어쩌고 저쩌고 조합설립했다 뭐 했다 그런 건 날 때마다 가격이 강남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워낙 싸니까 당장이 덤벼듭니다. 지금 완전히 똥값이에요. 똥값. 당장에 달려오고 더더욱이 이거를 한양기가 뒤에 돕고 있다. 압구정, 잠실, 대치 다 몰려옵니다. 원빌리가 그랬어요. 원빌리가 하도 통합을 반대하니까 너 조합원도 아닌 놈이 왜 남의 단자가 통합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열받아서 아파트 사버렸어요. 아파트 샀는데 공교롭게도 매일경제 그거에서 신문에 나왔어요. 제목이 강남 재건축 황제 신반보 3차 매입회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이만큼이 나왔는데 논점은 뭐냐? 아 재건축의 신이 여기를 샀다는 얘기는 분명히 통합할 거다. 그리고 엄청 빨라질 거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과 2, 3개월 만에 그 2015년도에 신매도가 한 게 3억 10개예요. 한 2개월 만에. 강남의 웬만한 부자들은 야 쌀 때 지금 빨리 줍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일 되면 자 산동으로 지금 계속 가면 더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18억 3천 27억 유지했다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합했을 때는 최소한 미도 1차만큼은 아닌데도 90% 가까이는 따라 붙어야죠. 지금 미도 1차 가격이 90%까지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도 1차보다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규모는 1300이나 1700 몇이나 그건 뭐 크게 우위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러면 미도가 1억 1000 뭐 얼마니까 90%만 받으면 9,900만 원. 27평 고박이 9,900 하면 26억 8천 내년 불과 6개월 뒤면 26억 8천 됩니다. 그 다음에 48.8평은 큰 평수는 아무래도 평가가 좀 낮습니다. 그럼 여기는 미도 1차에 70%만 잡아도 37억 5천입니다. 지금 통합만 이렇게 추진해서 합의가 되고 조합설립 변경하면 적은 평수는 한 8억 5천, 큰 평수는 10억 5천에 11억 불과 6개월 만에 폭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통합시켜놓고 이때 내년 초에 와가지고 이거 안 하면 저희 펜트하우스로 쫓아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라도 가격 올려놓을 테니까. 됩니다. 이게.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 8년 뒤에 입주를 하면 분양은 한 4년, 5년 뒤에 분양을 하죠. 4년 뒤에, 5년 뒤에 분양가가 진짜로 얼마일지, 그때 정말 공사비가 얼마일지, 사업비가 얼마일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추정이 계산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요즘 어떤 그 시세나 이런 걸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전평가액은 국민의 그 평균가를 시세의 평균가를 그냥 썼고요. 원래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사 두 개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 가격으로 여러분 전 세대 정전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세대별로 다. 내 집은 뭐 18억 얼마, 내 집은 옆집은 18억 얼마.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감정할 수 없는 게 평균가를 보고요. 평강공사비는 통합할 때는 930원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런데 이 550세대 지으려면 일단 메이저 잘 안 들어올 겁니다. 메이저라면 현대건설, 삼성. 이상한 회사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저기 10만포 21차가 평당 지금 1260만원 알죠?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조합장이 그냥 급사하셨습니다. 얼마 한 달 정도 됐나요? 원래 500몇십만원 시작했는데요.
12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적게 잡아서 내가 1000만 원만 받습니다. 1000만 원. 분명히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보통 공사비 한 25%, 그래서 125% 하면 단독일 때는 총 사업비는 1250, 여기는 930에 25%도 하면 1160.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를 지금 기준으로 8천만 원 받습니다. 임대 분양가는 서울시가 평당 900만 원에 정도에 뺏어갑니다. 한 24평 기준으로 2억 몇천에 뺏어가요. 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 내지 95% 선으로 두 개 다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종전평가액은 국민의 시세표 그대로였고요. 이걸 세대수로 곱하면 전체 여러분 종전평가 금액이 9,077억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수입은 아까 여기 일반 분양가 이거는 평당 8천, 그 다음에 이거는 평당 900이니까 2억 1,800, 2억 1,800, 24평이. 그 다음에 요거는 24평, 30평은 조그마한 것들은 95%에서 7,600, 요 48평은 90%에서 7,200, 요 53평은 85%에서 6,800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단독이나 통합이 똑같죠. 그래서 세대수 더하면 단독일 때 분양 수입 총 수입의 1조 3,205억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비례율을 계산합니다. 비례율은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례율을 계산하는데요. 자, 전체 건축 연면적은 36,635.6평이고요. 아까 평당 공사비 단독일 때는 1,250만 원,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4,579억 5천이 총 지출입니다. 사업비. 그 다음에 종전평가액은 방금 전에 9,077억이었죠. 분양 수입은 방금 전에 1조 3,205억이었죠. 자, 비례율은 요 분양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종전평가액으로 나누면 이게 비례율입니다. 근데 이게 100% 미만이 되면 수익성이 안 좋다. 여러분들이 92%인데 분명히 제대로 하면 90%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아까 216이라는 높은 용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전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게 내 최종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 내 최종 권리가액. 이거 곱하면 다 평형별로 권리가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이 평형별로 권리가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 아까 계산한 거. 24평이 18억 2,400인데 20평이 권리가액이 13억 8천. 권리가액에서 분양가를 뺀 게 부담금이랑 환급금입니다. 근데 권리가액이 이게 분양가보다 적으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플러스 되어 있는 게 부담금입니다. 추가 부담금. 돈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41평이 24평 가면 팍 들어가면 돈을 받겠죠. 환급금. 이 검정 글씨가 4억 7,700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 뒤에 비교표가 나와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재건축. 자, 아까 종전평가 금액은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는 거고요. 9천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수익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까 한 100여 세대가 는다고 그랬죠. 요 세대 수만 조금 늘었어요. 임대 분양도 좀 늘었고 34평 일반 분양도 좀 늘었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계산하면 이제는 통합했을 때 1조 4,195억 원이 총 분양 수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율 산정하는데 아까 단독일 때 이랬어요. 그래서 92.0이었는데 건축 연면적은 한 3,000평 좀 안 되게 늘었죠. 아까 땅 무상으로 받고 이래서 예, 당연히 지상 지하가 이렇게 한 3,000여 평 가까이 늘어났으면 통합하면 그래서 평당 사업비 곱하면 총 지출은 4,553억. 자, 면적은 늘었는데 평당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비슷하죠. 단독이나 통합이나 지출은. 그 다음에 종전평가는 똑같습니다. 분양 수입은 약간 늘어서 1조 4,195억. 그래서 분양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9,077억으로 나누면 106.2%입니다. 통합을 하면 비례율이 아까보다 14%가 늘어나죠. 14%가 비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고 환급금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평가 금액에서 106.21%를 곱하면 권리가액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각 평형으로 고릴까요? 그리고 분양가를 빼면 아까 4억 4,100만 원이 2억 3,100만 원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적은 평수라서 지금 2억 얼마밖에 안 떨어졌지만 큰 평수 가면 아까 저기는 9억 5천 정도 내게 돼 있었는데 53평이 5억 5천만 내면 되니까 4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20평 24평 가는데 2억 3,100 통합했을 때 단독으로 가면 4억 4,400을 돈을 내죠.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가 내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27평이 30평을 가면 통합해서 3억 4,200 단독일 때 6억. 그래서 점점 그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여기는 2억 한 6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41평이 42평을 가면 3억 6,900. 그 다음에 단독했을 때 7억 2,300. 그래서 여기 차이는 거의 3억 6천 가까이 차이, 3억 6천이 넘게 차이 나죠. 그 다음에 42평은 3억 4,200, 7억. 여기도 3억 6천 정도 차이가 나요. 48평이 자기 평으로 48평을 갔을 때는 5억 8,800을 내면 되는데 통합했을 때 단독으로 하면 9억 7,100. 그러니까 거의 3억 9천, 4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 53평은 53평 할 때 5억 5천인데 9억 5,800. 그야말로 4억 정도, 4억 1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로 통합했을 때보다 단독 재건축은 부담금이 훨씬 크고요. 분명히 이 단독의 부담금은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느냐 부담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지금 입주했다고 지금 가정해 봅시다. 지금 가정해 보면 아까 34평이 72억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34평을 61억으로만 계산했습니다. 이 61억이 뭐냐면 지금 현재 원베일이 평균가입니다. 원베일이 한강 잘보면 70억짜리도 있고 1층이나 이런 데는 뭐 50몇 억짜리 있고 그 평균 가격이 61억. 그 다음에 단독했을 때는 원베일 평균가 못 가죠. 레미안 퍼스트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라서 그나마 레미안 퍼스트만큼은 봐줬습니다. 평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24평이 지금 입주했어. 24평이 통합했을 때 입주한 1,300세대는 42억. 단독을 해서 550세대는 35억. 여기 7억 차이 나죠. 7억이 손했죠, 단독이. 그 다음에 2억 얼마나 더 냈으니까 2억 1천만 원 더 냈으니까 총 9억 1천만 원이 단독일 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30평, 27평이 30평 가는데 지금은 2억 6천 차이 나지만 여기는 50억 대 40억, 8억 차이 나요. 8억에다가 2억 6천이면 10억 6천 단독이 손해입니다. 34평은 61억 48억. 이 급등수 맞춰서 더 버립니다. 여기 14억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 요거 41평으로 놓고 보면 13억이 차이 나는데 지금 여기는 3억 5천이 차이 나니까 21억 5천 정도가 단독하고 통합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42평 71억 대 52억 큰 평수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급수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어디든. 그래서 여기 19억 차이 나고 여기에서 3억 6천 차이 나면 22억 6천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48평 같은 경우는 70% 50%. 거의 여기도 19억. 19억에 여기는 거의 한 4억. 그래서 23억 차이. 여기는 85억 대 62억. 여기는 23억 차이에 여기 4억. 27억이 차이 납니다. 물론 아까 53평이 어떤 사람은 34평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34평 가게 되면 4억 7천만 원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어요. 53평이. 근데 단독일 때도 한 6,200만 원 돈 받네요. 많이 줄여가지고. 이 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집에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동영상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통합재건축 성공 사례는 누가 벌였냐면 그게 원베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통합을 제가 시켰어요. 이거 제가 조합원 안실에 누가 부탁을 해서 통합시키려고 했더니 여기 경남의 주임위원장이 죽어라고 방해를 해요. 너 조합원도 아니면 왜 네가 안에다 와가지고 술 쓰셔? 그래가지고 내가 샀어요. 이거는 통합하면 너무나 좋은 단지라는 건 저는 알기 때문에 뭐 헐값을 샀죠. 단독하고 있을 때 헐값을 사서 여기 추진위원장 제가 해임시켰어요. 해임시켜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진기 위원장 같은 날에 끝까지 고집하면 날래. 지금 근데 날릴 필요도 없어요. 정식 단체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 보면 1140대, 경남이 1056세, 상가가 160, 신방부 23차는 한동짜리 200, 우정 SL 1차 2차는 37세대, 2003년에 입주했는데 2015년 10월에 내가 조합설을 인가했으니까 이건 도저히 통합할 수, 재건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소금시켰고 대박이 나버렸거든요. 완전히 대박. 저 혼자는 도저히 재건축이 안 되냐. 300%가 넘어요. 하나는 조합이고 하나는 추진이고 하나는 준비고 이 하나는 새 아파트고. 자, 이거를 성공시켜서 두 번 다시 뜬 사람도 이거를 통합적으로 상상도 못한데 저는 가능하다고 시작했고요. 제가 아파트까지 사서 시작을 했고. 근데 결국은 성공했죠. 그래서 7년 7개월 만에 입주를 했는데 얼마나 빨리 한 거냐면요. 우리보다 2년 전에 조합 설립했던 데가 바꿔주공 1, 2, 4등. 작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입주를 했는데요. 반포 3주구. 우리보다 2년 전에 조합 설립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이렇게 통합해놓고도 어마무시하게 빨리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1등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통합을 하면 그 복잡한, 여기보다 더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여기는 300%가 넘고 2003년에 입주한 데도 있고 엉망진창. 하나는 조합이고 하나는 추진이고 하나는 준비고 엉망진창인데 이 통합 합의서를 한번 보면 아, 이 통합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사업 추진 방안, 신마부 3차 조합이 박고 경남, 신마부 3차 우정 SL을 포함한 조합설립 경쟁 연재를 진행하여 통합 조합설립 경쟁인가를 등할 방안중. 지금 여러분들이 궁전이 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궁전에 포함해서 조합설립 경쟁을 한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3차가 조합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한 방에 조합 경쟁을 한다. 기존 반포 경남 신망고 2, 3차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해산하는 또 동의서 받아서 해산 결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 이유도 없어요. 내일 모레 통합하면 되는데 왜 정비기업 돈 들여 정비기업 몇 억 들어갑니다. 정비기업 지정을 왜 해야 되며 왜 추진을 만들어야 되며 어차피 통합하면 추진이 또 해산해야지. 그 다음에 통합조합의 명칭은 인허가청과 협의 및 소유주 의견을 통해 되었나. 원래 신방구 3차 재건축 주택 정비 사업조합이었는데 조합 설립은 마음대로 주평경할 때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신방구 궁전 재건축 조합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라고 조합이 조합에 이르게 될 겁니다. 궁전이. 근데 이 통합을 하면 세 단지가 합쳐서 조합명을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한신 설해, 그 다음에 궁전, 동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궁전, 지금처럼 궁전 주택조합 이렇게 그냥 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름 지으면 돼요. 나 밑에 들어가는 게 기분 나빠 그러면 그냥 이름 넣으면 돼요. 한신설해. 자, 신축 분양 조건 2조. 해당 사업 분지 내에 분양한다. 이 얘기가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분양을 하는 거고, 궁전 사람들은 지금 궁전 땅에 지은 데다가 분양을 하고, 동궁은 동궁대로. 이건 중요하죠. 왜냐? 궁전 같은 경우는 야, 뒤섞어서 아무데나 추첨하자 그러면 내 통합 안 해. 당연히 그러겠죠. 왜 내가 저 뒤에 후미진 데를 가야 돼? 설에. 이걸 여러분들이 끝까지 요구하면 통합을 안 해야죠. 상대방이 그걸 못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내가 모든 아까 다른 조합에도 다 이 재건축 통합을 도왔지만 저희 자리 재건축하고 독립청사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어기면 통합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만구 입사자 우정의 세례는 경우 현 사업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할 경우 현 사업부지에 가장 근접한 신축 아파트 분양하면 인허가상 용적률 초과에 분양할 경우 일반 분양으로 분양합니다. 여기는 좀 조건이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재건축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게 23차고 이게 우정해설이 1차입니다. 분명히 이 옆에는 공원이 들어오든지 공공청사가 들어오겠죠. 대대배이니까. 그죠? 아니야 날까 공공청사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계좌적으로 얘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아까 그 조항이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동에 분양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23차 같은 경우는 19평이야. 19평은 자기가 많이 최대한 늘려가는 게 24평까지입니다. 근데 내가 34평을 받고 싶어. 34평을 받고 싶어. 그러면 조합이 일반 분양을 34평을 이 조합 분양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10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까지 내라고 줄게. 너무나 합리적이죠.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워낙 거지같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런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겁니다. 자, 각 단지별 기선정한 시공사업이 요구서 처리. 자, 3차는 옛날에 추진이 때 시공사 선정했고요. 3차가 2002년에 삼성을 선정했습니다. 조합도 아닌데. 그 다음에 설계사 바우가 선정했고. 너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 3차 시공사 및 설계사로 이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이후에 3차 조합 설립 이후에 계약한 용역사는 신방부 3차 조합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총회에서 결정하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포 경남 23차가 용역사가 일부가 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용역사는 경남 아파트 및 경남 상가 신반포 23차 소유들의 의견을 반영 결정한 후 통합조합의 총회에서 계속 안고 갈 건지 계약 해지하고 새로 뽑을 건지는 총회에서 결정하자. 이게 기존에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 지금 이 분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건에 분계에서 지금 이미 기계약한 용역업체, 뭐 설계사하고 세무사 무슨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조합 창립 쪽에 또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때 이제 총회에서 결의받으면 정식 계약 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그거는 동국민회와 관심사에서 인정해라. 이런 조항이 있긴 있어요. 저희들 요구사항에. 이건 그래요. 근데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인정해도 되고 하다가 능력 안 되면 잘라버려도 되고요. 중간에. 그 다음에 소위 이진기 위원장이 제일 불만 있는 게 뭡니까? 조합 임원하고 대의원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라고 한다면 협상에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동주청사들이 반대할 겁니까? 그 다음에 제자재 연구소를 여러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는 기본 틀인데 그 다음에 분견조합으로 우리가 편입된 걸 반대할 겁니까? 그거 통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조합이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합장이 신방고 3차고 경남에서만 5표자가 조합장하고 나머지는 부조합장이에요. 나머지는 빠져, 3개단이에요. 그 다음에 2, 3, 신방고 3차가 4명, 경남, 반포 경남이 4명. 그 다음에 경남 상가가 1명, 신방포 23차가 1명. 우정예설이 1차는 아예 한 명도 없어요. 감사 2명인데 신방고 3차, 반포 경남이 각각 1명씩. 나머지 3개는 너는 이거 없어. 그 다음에 대의원. 지금 세대수로 나눴어요. 신방고 3차 63명, 반포 경남 58명, 경남 상가 9인, 신방고 23차 11명, 우정예설이 2명. 자, 일이 되면 이진기 위원장 편대라면 요 지금 조합장도 안 되고 감사도 없고 이사도 한 명도 없는 여기 저기 뭐야 우정예세 같은 경우는 뭐 총회에서 마음대로 만들기도 된다는 거잖아요. 조합장이 절대로 법이 허용 안 한다. 독립정산자에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합을 하죠. 어느 단지가 조합장이든 어느 단지가 이사를 많이 가있든 대리운을 많이 가있든 그 가지고 내가 조합장이 있는 단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고 남의 단지 거를 이익을 뺏어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된다
되자고 그런다면 이건 통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 저기 개포주공 일단지가 상가 몇 명 안 돼, 한 500명도 안 되는 거. 원래 조합하는 개포 일단지가 한 4천 몇백 명인가 그럴 거예요. 5천 명인가.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상가는. 근데 상가한테 1,500원인가 물어주라고 판결을 났죠. 원래 합의할 때 조합사님한테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나눈다. 했는데 이걸 쪽수가 90%니까 총회에서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나한테 못 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방법 없어요. 총회에서는 다 할 수밖에. 당연히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네가 합의라고 쪽수로 밀어버린다. 너 돈 보여줘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입주한 1년이 넘어서 상가 5%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안 나고 있습니다. 개판이에요, 개판. 그 다음에 6조 독립재산제. 독립재산됩니다. 각각 사업비 수익금액의 정산지, 각 단지별로 구분되지 않는 수익 또는 사업비는 각 단지별 사업 부지 면적권은 새로 짓는 건축 연면적 비율로 나눈다. 이건 정확하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자 제자리 재건축이면 설계할 때 내가 궁전이 조합장이면 설계할 때 여기를 빽빽하게 짓고 자기는 널널하게 짓고 궁전 빽빽하게 짓게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서울시의 일화가 통과될까요? 바보들이 아니면 통과 안 됩니다. 균일하게 배치 안 하면 절대로 통과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불이익 당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생산대라는 게 내 대지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딱 계산이 정확하게 돼요. 내가 10,000평을 가지고 있어. 300%야. 그러면 30,000평을 짓는 거죠. 30,000평 짓는데 공사비는 한신설에서 내고 30,000평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하고 나무고 일반 분양은 모든 수익은 한신설이가 갖고 예를 들어서 궁전이 5,000평이야. 5,000평인데 거기는 더 많이 지을 수 있어. 155%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지어도 수익은 궁전이 다 갖고 그 더 많이 짓는 건축비나 공사비는 궁전이 내고 일이 되니까 누구의 이익을 서로간에 침범할 수 없는 게 독립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어떤 단지가 조합장이 되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5개 단지 합의사가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핵심. 아까 얘기한 핵심이 독립정산제, 제자리 재건축, 그 다음에 임원왕, 교사장, 임원, 대의원들 어떻게 하는, 요 3개밖에 없어요. 합의한다라는 게 이 3개밖에 없다고요. 이 3개밖에. 근데 정식 법적인 직위를 가지고 추진위원장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한 다음에 협상을 해야 우리 이익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 말고 무슨 이익을 찾을 수 있나요? 무슨 이익? 합의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자, 추진위원회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궁전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그럼 그거 만드는 거지. 지금 궁전이 부디 조합장을 자기가 한다는데 내가 추진위원장이 된다는 협상은 법으로 뺏어올 수 있나요? 법으로 못 뺏어요. 통합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그 문제 7월 20일 날 심판법 궁전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원래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8월 18일 날 이 협약서의 초안을 제가 궁전에 장추위원장한테 보냈고 동궁의 대표한테도 보냈고 내가 초안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최영현 우리 통치위원장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궁전에 정기혁 협력사한테 보냈어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보낸 거에는 합의서 초안이 간단해요. 자, 독립재산제 하자. 그 다음에 제자리 재건축하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합의할 때 동의서 다 거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때 이런 뭐 임원이 어떻고 업체가 어떻고 하는 그때 결정하자.
이거는 내가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자꾸 이진기 위원장 같은 저런 빌미를 주잖아. 아, 저 새끼들이 다 독식해버린다. 지금부터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어? 그랬는데, 그거를 보냈더니, 갑자기 이 국민의 추진위원장이 나한테 이런 마음 없이, 갑자기 저한테 이 공문을 안 보내고, 여기 저 통치의 위원장이 가고, 이진기 위원장 두 사람한테만 딱 보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너 임원 이걸 뺐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방국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행정제 이걸 또 왜 뺐어? 이런 것 같아. 그때 토라다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보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자, 이거는 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요구사항. 그래서 저거는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받았는데 내용이 다 뭐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똑같아요. 성계단 청와대국의 산지대 동국이 여러분들이 단일중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지금 야 이중위원장이 또 여기 뭐 최영위원장 이거 너 이제 들어가자 해서 나보다 단일 이건 뭐 요구할 만하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할 이유가 없는 게 누가 70%를 받아오냐 최영희가 받아오냐 이진가 받아오냐 그거 인정 아니 동의서가 말해주는 거지. 우리가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70% 80% 받았는데 이진기 혼자 반대한다고 야 너네 두 명이니까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걸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통합적으로 좋아하면 제자리 정부가 동평선 이건 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자와 임원하고 내용구성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어떻게 하는 거 요 두 개예요. 이 사람이 낸 조건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협상이라는 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통합하면서도 아까 엄밀히 봤잖아요. 엄밀히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전에서는 조합장 궁전이 할 거야. 부조합장은 현대 동궁하고 한시설의 1인시계 그 다음에 감사는 각 단지비를 한 개씩 하자. 원래는 보통은 세대수 비례로 이렇게 하지만 아까 원베리처럼 여기는 뭐 지가 지금 오야가 안 있잖아. 오야가 뭔 줄이에요? 내가 통화 안 하면 끝인데 너 들어주기 싫으면 너 그냥 우리 둘이 할게. 동국은 오케이 모든 얘기 다 들어줄게. 바짝 났어. 동국이 2배가 넘어요. 200 몇 세대예요? 동국은 오케이 했어. 너도 오케이 하라는 거야. 자, 이사 각 단체로 3명. 대의원 궁전 20. 이거는 또 그런데 좀 개입을 했어요. 궁전 20, 동궁 25, 한시설에 40명. 거의 반에 조금 넘기죠. 이게 한시설에 요구하는 사전 요구 조건입니다. 한시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김만고 궁전에 보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한시설과 동궁 측에 요구하는 협상 아닙니다. 허전히 말해서 우리가 좀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진기 위원장은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저기 궁전의 추진위원장한테 분명히 반대 의사 표시했습니다. 자기 지금 한다고 그러죠. 난리 나니까. 통추위에서 통합을 제안했기 때문에 좀 하자 우리. 그러니까 이 법문에 쓰인 자를 통치위원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진기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물러보고 우리가 정치로 재준이가 있는데 쟤네들한테 법문을 보냈다.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하자고 더 믿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 다음에 7월 20일 이진기 위원장은 법문을 받았어요. 같이. 근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전혀 안 받은 척. 전 최영현 위원장이 22일 날 이런 어마무시한 공문을 부력적인 이런 합의안을 받아놓고도 지금 숨기고 있었다. 이러고 있죠. 자기 같은 날 받았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죠? 자, 숨긴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쪽의 요구사항이고 오늘 설명에 다 한 다음에 여기 설명 다 드리고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근데 저거를 누가 저거를 미리 오픈해서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내가 오픈하지 말고 그냥 어디한테 막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도
난리 치길래 난 그 양반 안 받은 줄 알고 내가 넘겨짚었어요. 제가 장소 추진위원장에 보낸 카톡입니다. 장 위원장님. 7월 22일 1시에 최영인 위원장에 보냈던 공문 사전 요구서를 첨부하고 이진기 위원장이 7월 며칠을 보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진기 위원장이 그 공문의 통합 조건에서 온갖 한신설이가 굴욕적인 통합이 돼가지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 넘겨짚고 7월 어디 준다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두 분 동시에 보냈습니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동시에. 7월 20일. 근데 자기는 안 받은 척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기껏 설명했지만 통합협상이나 합의서의 핵심 사항은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그런데 아까 무차 선생님께서 종집등산의 제자리 기준에서는 조합장, 여러 단지가 하던 임원이, 대의원이 많고 적고는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온비리가 첫 번째 조합장은 신마고 3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원이 좀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부터 조합장은 경남 출신이었습니다. 능력 안 되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궁전이 했다 칩시다. 능력 안 되면 궁전이라고 자기네 조합장이니까 개판을 쳐도 우리 조합장이 따르면 안 되라고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재산이 박살나는데 조합장이 개판이면 저 난리다라고. 근데 조합장 날리는 게요. 조합임원 날리는 게 해임시키는 게 여러분이 전부 다 합치면 700 뭐 몇십 700 한 50명이잖아요. 700 아니 800명이라 합시다. 여러분이 다 합치면 800명 중에서 10% 80명이 해임총회 발의서를 넣습니다. 80명이 서명해서. 그 다음에 총회를 조합장이 여는 게 아니고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바로 열립니다. 10%를 거두면. 그러니까 조합장이 장난질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의자가 직접 총회를 주관하니까. 거기서 800명 중에 과반에는 400명이니까 401명이 총회에 오든 서면을 내든 전자투표를 하든 401명만 오고 401명의 과반 그러면 201명이죠. 201명만 해임에 찬성한 아웃입니다. 800명 중에.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히 중요했지 않아요. 아까 내년 오면 내가 직접 설명했지만 진짜 완전히 두 단계가 싹쓸이죠. 나머지 이거 6%를 하는 건데 15% 안 되는 것들은 만약에 조합장이 누가 되고 뭐 대의원 숫자로 누가 맡고 이런 걸로 자기도 되는다고 그런다면 평생 어느 조합도 조그마한 단지는 통합을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진기 위원장이 정비계획 지정을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결론은 단독 재건축은 불가라는 정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 15일 날. 결과는 진도 때문에. 자, 2025년 금년 2월 18일 처음으로 이제 정비계획안을 서초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서초구청 면담을 하는데 이때 서초구청장이 통합재건축을 공고를 합니다. 당신 통합해야 돼. 그런데 이때 거기 내용을 보면 한신설에는 여기 이진기 위원장은 통합재건축은 법적인 단체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 추진위를 먼저 구성한다고 하겠다.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참사입니다. 그 다음에 5월 9일 서초구청에서 이 정비계획안에 대한 일단 검토위원을 보냅니다. 이때 정식으로 도로폭이 12m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8m 이하이므로 그 도로가 인정하기 곤란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도로가 2개인 경우 16m, 16m가 필요하다. 4개가 있어도 2개만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공문에 담겨 있어요. 이 공문에 정식으로 통합재건축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 아까 그 이제 조합의 그 구청의 공문을 받고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데 도로 부분은 수정 안 했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7월 15일 날 서초구청이 여기에 대한 최종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안 불가촉입니다.
너 안 돼. 끝. 억울하면 2개월 이내에 뭐 이의신청하고, 억울하면 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들고, 다 있어요, 보면. 이 정식 충분한 겁니다. 여기 불가사의가 뭐냐? 먼저 동의서가 너는 52.2%라는데 우리가 제대로 카운트해보니까 이것저것 하자는 거 빼니까 45%밖에 안 돼. 일단 동의서입니다. 두 번째, 도로 진입 도로 적용 구조가 여기는 국토부 지리 해신까지 첨부해서 수치하게 이렇게 안 된다. 그놈의 문제의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입도로입니다. 이게. 근데 이 땅이 공교롭게도 공전 땅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딩을 왕창 사가지고 이렇게 넓히면 돼요. 이거 됩니다. 이게 수백억이 되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딱 산다면 빌딩이 정상가가 100억이라면 나는 500억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궁전 여러분 이 땅을 내놓습니까? 이래서 여기서 10m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러분 땅에서 여기다가 기부처럼 하면 됩니다. 도로 만들면 돼요. 12m. 근데 이 입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m.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보니까 여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개 사선다, 한 개 사선이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두 개는 안 쓰죠 지금. 그죠? 지금 안 써요. 내가 현재 다 돌아봤어.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써요. 그죠? 지금 이 두 개를 이용하는데 지금 이진기 위원장이 국토부에서 힘받고 지가 우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4개야. 4개 합치니까 20m야. 16m 넘지. 근데 왜 그래?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안 되는데 6m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그럼 5개를 넣으면 여기 한 30m 만들어 이게 도로 8m 되겠네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이 길도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 왜냐? 이 길이 하나 더 있으면 이 길을 여러분 전용이라면 이 두 개 합친 게 맞는데 이 도로라는 게 여러분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빌라나 이런 데 다. 원래 이거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10점 몇 미터밖에. 이 서초구청 아까 그 공문입니다. 5월달에 오고. 근데 아까 내 설명한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5월달 공문에 한시설 재건축 준비 법적효력을 갖춘 추진위원회 구성은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2025년 6월 4일 이후 정규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명령된 바.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야, 너 정규구역 지정이 되지 아직 안 됐어도 금년 6월 4일부터 너네 추진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진기 위원장, 그런 법적인 요구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있어야 된다는데 왜 지금 추진위원회 안 만들죠? 추진위원회 전체 50% 동의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추진위원장 뽑고. 이게 원래는 정규구역 지정한 뒤에 추진위 뽑고 추진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이라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고 금년 6월 4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진위 구성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나는 여러분 추진위 구성하라고 안 하죠. 왜? 곧 좀 한 2달 뒤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신문 기사입니다. 6월부터 재건축 페스티벌 전차 들고 온라인 투표이죠. 6월 4일부터 재건축 개발 전차를 단수하고 난전지단 재건축을 삽수하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또 정규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6월 4일부터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추진이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진이가 급하면 6월 4일부터 뭐 하고 있어요? 왜 추진이 구성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오늘 못 나오죠. 생각도 없어. 여러분은 그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내 인정했잖아요. 대한민국 나 1등이라고. 재건축 신이라고. 저 앞에서는 이건 감히 믿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소위 10월 15일 날 단독재건축 불가 공문입니다. 이걸 크게 보면
제목부터가 정비 한신설의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비 구역 지정한 불가 처분 아니에요. 처분입니다. 처분. 충정 미충정 이게 불가 사유는 첫 번째 위반 동일 아까 45.6.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도로. 이 두 개 때문에는 안 돼. 볼까요? 국토부의 핵심이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안 돼. 자, 그 다음에 착실하게 범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 사항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처분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기관장에게 문서로 이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20조 구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아니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하나 말로 하지 말고 이제 소송하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끝났어요 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랬어.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그 국토부 지휘실 담당 공무원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국토부 지휘실입니다. 요 두 개가 핵심인데 이걸 키워서 크게 보면 이 규정에 이게 진입도로 폭이 합계가 10m인 경우 도미 예, 1개 이상의 진입도로 폭이 합계가 10m 이상인 경우 도로로 포함되는지 이진희 위원장이 4개가 우리 20m인데 4개 다 하면 랜디 물었어요. 갑설 기간도 정확도는 폭 4m 이상 진입도로 중 2개 진입도로 폭이 16m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갑설이고 을설은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 이상의 진입도로 합계 3개, 4개가 있으면 4개 합쳐서 16m 이상이면 된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갑설과 같이 진입도로 3개 이상인 경우는 이중 4m 이상인 진입도로 2개의 폭 합계를 10m 이상 확보하니 탈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25조 3항 규정은 진입도로 폭 3명시 3개 이상 진입도로 폭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 이게 국토부 지휘해시네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저쪽 구청이 이런 지휘를 하시는지 난 진짜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볼까요?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돼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주택건설 지분대가 하는 규정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요 법입니다. 법. 이거 법이에요. 아까 그분이 법을 아시는 거 알 텐데 진입도 요건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게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도로가 하나 되면 여러분 옛날에는 8m 이상이 됐어요. 왜냐 500세는 안 됐으기 이상. 근데 지금은 500세 이상이 되니까 하나 있을 때는 12m. 이게 법입니다. 25조 1항에 나와 있는 법. 두 번째, 아까 25조 3항에 공동시설 건설한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2개 이상으로서 2개 이상이야. 이진기 회장이 얘기한 대로. 다른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에 적합하면 2개 이상일 때는 아까 12m 아니어도 된다. 어떤 게 500세 이상 선생님자는 10m, 16m 이상인 것. 그런데 여기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진입도로가 5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그 중에 제일 큰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6m 돼야 된다. 이 법을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진입도로가 10개가 있어. 10개 합쳐서 20m 넘으면 통과된 겁니까? 이건 법이에요. 법. 이런 법을 왜 저쪽 구청은 하도 우기니까 아마 기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불가 판정을 받은 이 공무를 지금까지 숨겼죠. 엉피스나 이런 사실 공개했죠. 이거야말로 이런 어마무시한 공무원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자, 이진기 위원장이 최근에 3번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내가 설명해서 다 이게 사실 아닌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궁전의 공문을 안 되지 않았다. 이건 자기한테 모르고요. 아까 궁전이 지금 자체적으로 안 된다. 안 되는 게 안 되고 가능하고요. 공개토론 제한받은 거 없다. 이미 아닌 거 내가 아까
얘기했고요. 정비계획 없이 통합계획 손익을 비교 분석할 수 없다? 아까 내가 손익이라는 그건 주가부담을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건축에 진짜도 모르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철 때문에 20m 이상의 공간을 부여하는 동공 아파트 등의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이들은 공사비 인상의 요인이다. 자, 동공 아파트가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긴 해요. 그것 때문에 동공 아파트가 이쪽 보고 이리 놓아야 돼. 그러면 거기는 나오는 데는 거기다가 공원이나 기부처럼 하고 거기다 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나오므로 인해서 공사비가 뭔가 더 올라간대. 이 올라가는 걸 왜 중개인이나 한신설이가 신경 독립정산대가 뭔데? 그 단지가 받아있어요. 그 단지가 공사비 내는 건데 이게 독립정산대예요. 그 단지 거를 가맹단지한테 박아 씌우지 말라는 게 독립정산대예요. 이게 진짜 완전히 너무나 아마추어요. 너무나 몰라.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3m 이상의 지도 3m 이상의 경우 10m 이상 원래 항구할 경우 이 기준 자꾸하고도 판단된다고 희신하였대. 근데 귀신도 지금 못 보고 있어. 이 공원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서초구청 부당행위 도로 확보를 이끌어서 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나 기가 막혀서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주민들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진짜 주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구나. 아까 제안한 대로 또 그렇죠. 이게 최종현 위원장님이 직접 제안한 겁니다. 1대1 토론도 제안했어요. 원래 설명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도대체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나 전문가 하나 내놓고 너 전문가 해서 둘이서 한다면 토론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한테 기회 줄게. 끝장 토론해. 이게 최영 위원장이 7월 28일 하지 않았고요. 하도 저를 요구하길래 제가 직접 이진기 위원장한테 문자를 메일로 보냈어요. 이진기 위원장이 하정기입니다. 위원장이 저와 인물이 있었는데 7월 28일에 주민들에게 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의사실을 메일을 유포했습니다. 자, 8월 10일날 통합성명이 나와서 한신 소유주들이 보내면서 저와 토론하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제 요구를 하길래 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게 다시 그 다음날 28일날 또 제안했어요. 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발상인지 전문가인 제가 항소 안 내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8월 10일 서명의 3대 제 설명을 듣고 배우고 좀 저와 끝장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안받는데 연구하고 거짓말하죠.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직접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7월 29일 날. 제안이 감사하지만 제가 하는 일임으로 한두 배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도 배울 거 배워야지. 당연히 끝장 토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우 인사와 끝장 토론할 이유가 없기는 이렇게 거부했어요. 본인이. 자, 이 사람이 왜 전병객 지정 후 취임 승인 후에 통합 주장을 왜 할까요? 이진기 위원장. 내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본인이 조합장까지 하고 싶어. 근데 지금 공통부에서 거부권 조합장 위원장하면 통합 안 시켜줄 것 같아. 저렇게 길을 싸고 이 방향을 보면 뭔가 지금 조합장까지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통합하면 조합장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방향 이거 못하게 한다. 저 이유를 대해서. 근데 두 번째는 속으로는 단독적인 세대가 조합장 하고 싶은데 이거를 통합 안 해야 하면 통합이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에 나비가 날 것 같으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야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면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이해 아니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아까 설문제가 조사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을 충분히 들었죠. 지금 어찌됐든 단독 정책을 원하느냐 통합을 원하느냐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독 정책을 원하시는 분. 이건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통화번호 하시는 분 내리세요. 만장일치입니다. 오늘 이분한 분들만 돼도 제가 볼 때는 60% 이상 돼요. 그래서 이거 명단 다 적어주세요. 이거 안 내시는 분 있으면 명단 다 적어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받아드릴게요. 자, 통합 시기 9월 말까지 일단 통일서 70%더 돼야 된다. 그리고 10월 통합 협상을 최종적으로 하고 할지 말지 그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이진규 위원장이 조합처럼 정비를 시정 완료하고 추진위 구성해서 통합 협상을 하는 게 맞다. 자, 이진규 위원장 저한테 2번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1번 원하시는 분. 잠깐만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 제일 기분 나쁘게 손 안 드신 분. 자, 2번. 한 분도 안 계세요? 1번. 이제 다 계시네. 만장일치예요. 자, 신방부 공전의 조합장을 요구하고 공전에서 계약한 용역사를 인정하라고 공문을 왔어요. 일단 9월 말까지 속에서 신고 증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협상을 10월 달에 할 거냐? 내가 볼 때 협상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인정해서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일단 9월 말까지 속에서 일단 보고 협상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 당장에 공전하고 협상해서 최종 합의가 안 되면 통합 포기할 거냐? 이번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시죠? 자, 1번. 내리세요. 만장일치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 다 찍고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내가 물은 거예요. 그죠? 공지사항입니다. 마지막 공지사. 자, 동의서체에서 오늘 내실 분들은 웬만하면 내세요. 웬만하면 내시고 9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한 2주면 끝나야 돼요.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민 각자가 이 아랫집 오늘 참석 안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나서면 금방 돼요. 금방 동의해 주시고 이 8월 말까지는 여러분 전체 70%고 동교 50%고 상가도 33%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상가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추진위원들이 대부분 자원봉사 하실 겁니다. 일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일이. 혹은 다 여러분 다니면서 집집마다 우편도 뭐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내도 하고요. 그래서 동별로 한 5명씩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추진위가 같이 활동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못해도 이게 조합설비 10월까지는 다만 한 3천만 원, 4천만 돈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공짜지만 마냥 공짜로 안 해줘요. 그건 괜찮고요. 저는 공짜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편 보내고 문자 한 번 이게 뭐 500 몇십 명한테 보내면 문자 한 번 보내도 몇 마씩 나가는 거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은 아마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뭐 연 이자 5%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합 설립에서 시공 선정을 자금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거 상환한다 갚겠다 그런 어떤 조건을 한다면 그래 1인당 한 50만 원 있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80%는 될 겁니다. 떼는 게 아니잖아요. 떼도 되고 사실은 한 50만 원 정도는 그렇게라도 거품을 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보면 그 다음에 오늘부로 돌아가시면 이진기 위원장한테 문자, 메일, 전화, 우편 발송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직접 메일로 전달하세요. 그리고 최영일 위원장님도 대표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식위원회는 여기니까 개인적으로 문자나 이런 거 발송하지 말라고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도 거기 문자 받으면 스트레스만 받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절하세요. 이제 9분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 제가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해는 다 하셨는지 이해 못하셨으면 일단 동영상 나가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질문 한두 명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이거 전에부터 제가 갖고 있던 의문사항인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한신설의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했을 때 1200세를 되는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단지가 되는 건지 아크로비거나 범벨리처럼 그 정도 위치는 안 되니까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됐을 때 건설사가 어떻게 대부분 삼성을 원할 텐데 그게 궁금합니다. 오케이. 자, 건설사는 서류는 제가 여기 준비위원장하고 준비위원들하고 미팅하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월 말까지 둘이서 이렇게 70%, 50%, 33%를 걷어오면 내가 10월 말까지 여러분 조합원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조합원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근데 박수가 그렇게 참 엄밀히 제가 조합장 안 됐어요. 제가 통합시킬 때 나는 심마포 1차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못하니까 저는 조합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설계하고 조합장이 나한테 부탁하니까 진두지휘했고요. 아까 저렇게 빨리 한 거는 제가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8개월 남기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나서서 통합협상하고 공사협상하고 입주시키고 했는데, 제가 조합원들이 있는 그 자체가 언론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원이 되면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강남의 부자들이 돈 쌓아들고 와서 아까 내년 초 되면 10억씩 올라가겠다는 건 정말 잘 자신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훨씬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조합원이 된다. 여기 상가에서도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9월 말은 말이 안 되고 8월 말을 하고 싶은데 한 9월 15일로 정정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받으면 분명히 10월 말에 내가 여러분 조합원이 되세요. 정말 반포에서 최소한 엄밀리급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때는 엄밀리하고 나란히 최소한 앞으로하고 나란히 가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로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금 입주했다고 그러면 60원 간다니까요. 아까 저는 뭐 50몇 억이라고 그러나요? 실제로 그렇게 진짜 엄청난 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단지에 삼성, 여러분 오늘 아무나 되세요. 삼성을 되거든, 현대를 되거든. 여러분 입맛에 맞는 업체를 아니면 제대로 투기업체를 다 경쟁시켜주세요. 제가 현대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나 올라가잖아요. 삼성 얘기에 들어옵니까? 불화산. 현대가 예술아요. 여기 말고도 진짜 앞으로는 저 분당 신도시랑 대박들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안 나옵니다. 포스코, 롯데, 대우 이런 애들이 오거든요. 네, 또 다른 분. 예. 네, 제가 여기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70-2번지가 한 3,6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지금 세 아파트가 공동으로 이렇게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게 소공원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저희들도 그 요청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통합을 하면요, 아까 구청의 실제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계획을 하는 구청이나 소시 입장에서는 나홀로 하는 것보다 통합이 당연히 좋죠.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웬만하면 아까 2003년도 포함시켜주잖아요. 소시하고 얘기해서. 근데 이거 평생 여기 써던 아파트 이 재우지 못하는 나홀로. 두 사람들이 오는데 왜 안 해주냐? 결국은 포함시켜주잖아요. 정말 파격적으로 도와줍니다. 또, 예. 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전아파트의 주민인데요.
저희 아파트 주민들도 통합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어디라고요? 공전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 여기가 오늘 한신사례가 아니고 다른 데로 왔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아니 근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예. 저희 아파트 옆에 그 팔레스 호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팔레스 호텔. 예, 예. 그거는 저희 통합에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요, 상업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그 시행사가 사서 실패했는데, 최소한 100억 내지 200억 이상짜리 진짜 고급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들어야 돼. 여러분하고 합쳐서 답이 안 나온다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아, 또 그것까지 합치세요? 그거는 제가 돈을 100억은 받아야 돼요. 여기 저희 그 설해마을 주변에 보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 빌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빌라들도 같이 통합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려면요, 그 우리 세계 단지 통합하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20% 내에, 그러니까 2,000평 내에는 주변에 단독이나 빌라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0% 이내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30년 이상. 근데 내가 볼 때는 30년은 별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이. 그죠? 그래서 그냥 시켜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요구하는 데가 당연하죠.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 뭐 아까 저 압구정, 그다음에 그 성수, 나중에 한남 뭐 이런데 몇 군데 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장인데 지금 나올려 있는 건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한 개에서 아파트를 받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원하는데 그게 거의 노후도가 거의 한 30년 이상 되는 게 한 60%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도 그거 봤거든요. 통합하면 기왕이면 남창 해버리기 낫겠다 해서 제가 다 돌아봤어요. 남의 던지지만. 근데 노후도가 그렇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라인 아파트. 라인 아파트는 통합의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